자, 안녕하세요. 실제 강의로 보려고 했는데, 연휴가 계속 껴있어 갖고, 이제 과사에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갖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녹화된 강의로 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 실제 얼굴을 보고, 그동안 있었던,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찍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뭐 밖에서 공사를 한지 약간 좀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강의 자체가 마지막 수업이 아마 스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스파에 관련된 이제 스파 투어리즘인데, 원래 그 스파 투어리즘 그 예시 자체가 요 중간이나 요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로 좀 빨리 앞에서 했네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의료에 관련된 보건의료나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걸 뭐라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아웃소싱 개념으로서 설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료를 했을 때 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에 따라서 의료관광객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국제보험 얘기도 했었었고, 자,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위해서 가는 의료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메디컬 투어리즘 중에서 굉장히 하드한 트리트먼트, 쉽게 얘기해서 주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거의 90%고, 나머지는 의료를 간 김에 무엇을 할까 하는 메디컬 투어리즘에 관련된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머리를 식혀가는 의미에서 스파 투어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관광에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웰니스 투어리즘 계열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웰니스 투어리즘을 얘기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항상 하던 얘기가 SIT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Special Interest Tourism, 오늘 뒤에 나올 건데, 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관광 자체도 만약에 의료라는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하는 건데, 이거와 앞에 있었던 제가 설명했던 그 골치 아픈 보건의료 쪽하고 왜 갈라서 설명을 하느냐. 앞에 있었던 거는 보건의료의 원래 초창기에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의료라는 게 메인이 되는 의료관광은 거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관광의 목적이 있어요. 훨씬 더 관광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치료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파였었고, 제가 먼저 스파를 아마 예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쭉 보도록 할 텐데, 자, 투어리즘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항상 나오는 데피니션, 자, 정의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의고, 오늘 할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관광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고 관광 기업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 그 트렌드 세미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뒷부분은 안 겹치는데 앞에 관광 분야는 좀 많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자, 관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의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가 들어가더라.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이러한 액티비티는 뭐예요? 그 장소라는 게 필요하고, 그 어떠한 시기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국경을 넘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게 들어가고, 레저나 비즈니스나 머물던지, 뭐 24시간, 최소한 24시간 이상 머물던지, 아니면 1년 이하로 있던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들으셨었을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관광이라는 거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꼭집점들은 액티비티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장소라는 게 들어가고,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돈을 버느냐 버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들어갔는데, 뭐 요건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인트로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액티비티라는 것이 있고, 시간 장소라는 게 필요하고, 이동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머리에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관광도 이제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특수목적
공급적 관광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건데, 의료관광 자체도 뭐예요? 의료관광도 하나의 액티비티인 것이고, 의료관광도 어때요?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장소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동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게 의료관광의 또 내용이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디맨드 사이드 뭐 데피니션이라 해서, 자,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디맨드 갖고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죠? 어떤 액티비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usual environment, 쉽게 해서 내 일상생활 공간이요. 일상생활 공간을 벗어나 갖고 레저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가는 곳, 쉽게 하면 어떠한 디맨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 일상을 떠나서 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곳에서 무엇인가의 수요가 창출되는 게 이제 관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것처럼 무엇인가의 need나 want를 넘어서서 demand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돈을 써갖고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품 하나 아니면은 이러한 상업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단어가 demand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때 need니 want니 하더라도 나중엔 demand를 갖고 얘기하고, 마케팅은 demand에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마케팅 수업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광 사회학이 아니는 관광 경영학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디맨드 사이드를 꼭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창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요는 그저 원하고 니드나 원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르다, 무엇인가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 이건 니드하고 원트예요. 이거를 무료로 해서 빗물을 받아 마셔서 무료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강물을 떠다 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이 디맨드라는 측면으로서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무엇인가 공급을 하는 것을 사는 바잉, 그래서 프라이스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되는, 쉽게 해서 이런 상업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도 이 디맨드 사이드로 접근한다라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은, 일상에서 그저 벗어난다는 걸 떠나서 일상에서 굳이 내가 돈과 시간과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서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액티비티를 컨섬션, 무엇인가를 소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디맨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니드하고 원트랑 조금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서플라이에서는 뭐 이렇게 데피니션이 하죠. 뭐 도메스틱이냐,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건 국내 관광객, 뭐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아니면 내국인이 나가는 관광객. 자, 의료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료 관광객도 도메스틱 의료 관광객이 있고, 인바운드 의료 관광객이 있고, 아웃바운드 의료 관광객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광객도 한계,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의료 관광객이죠? 도메스틱입니까? 인바운드입니까? 아웃바운드입니까? 아웃바운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웃바운드는 외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외화벌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자, 관광객이라는 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도메스틱도 있고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도 있어요. 의료 관광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료 관광도 도메스틱 의료 관광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의료 관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메스틱 의료 관광은 뭐가 될까요? 자, 도메스틱 의료 관광은 내국 국내를 의료라는 의료 관광이 아니면 헬스케어, 무엇인가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느 장소를 방문하고 어느 액티비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도메스틱 의료관광이에요. 내국인이 하는 국내 의료관광이라 됐습니다. 자, 국내 의료관광도 앞으로 원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을 너무 아웃바운드에다만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바운드 의료관광객은 뭐예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게 인바운드 의료관광객이겠죠. 아웃바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외국인이 한국에 의료라는 목적으로 오는 게 아웃바운드, 바꿔서 얘기했네요. 인바운드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가 우리가 나가는 거죠. 지금 바깥에 시끄러워갖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 신경을 여기다 쓰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의료관광객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 자, 현재는 거의 다 인바운드야.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으니까.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나가는 것도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외화벌이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나라께 나가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일명 관광 선진국이라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 계획에 들어왔죠.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관광 정책 자체는 제가 어느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도메스틱 정책으로 가요. 인바운드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산업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국가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까? 도메스틱도 많이 늘어나지만 인바운드에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급속도로 늘어가는 추세가 아웃바운드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여행 가는 해외여행의 추세가 굉장한 속도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특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관광객보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쓰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체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지만 그만큼 또 아웃바운드가 많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특히 제일 심한 국가는 독일 같은 국가인데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식의 정책이냐면 유럽 이제 관광 정책들은 한 90년대 후반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바운드 정책들은 거의 없어지고 도메스틱 정책으로 다 변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장려하는 거가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호스트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벌써 유명해지고 했기 때문에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그러면 결국은 인바운드를 늘리는 것보다 아웃바운드 나가는 트래블러들을 어떻게 내국에 도메스틱에서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돈이 국내에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그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돼요? 아웃바운드가 다 막혔죠. 인바운드도 다 막히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뭐 5월, 4월 말에서 5월 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죠. 도메스틱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디제스터 재앙으로 인해 갖고 어떠한 게 일어나죠. 도메스틱 관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막 쌓았던 스트레스를 제주도나 강원도 가서 이번 연휴 때 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큰 도메스틱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관광업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웃바운드가 많은 수가 도메스틱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메스틱 관광, 국내 관광에 관련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런 게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요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일반적인 의료관광들은 외국인들이 내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받고 여행을 하는 인바운드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도메스틱은 뭘까? 내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휴양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든지 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파라든지 그래서 내국인이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도메스틱 헬스 웰리스 투어리즘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아웃바운드는 뭐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외국을 나가는 게 아웃바운드겠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비싼 질병들, 아주 희귀성 질환이나 희귀성이라기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질환들이 있어요. 의료비가. 쉽게 해서 수가가 많이, 자, 수가 여러분들 했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병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아웃바운드로 묶을 수도 있어요. 해외 의료기관들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보험료를 줄여주면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아직까지는 아주 뭐 뒤엔 얘기라고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면은 뭐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도 이거 나중에 얘기인데 뭐 미리 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들도 어떠한 특정한 스파라든지 이런 거 헬스케어 증진을 목적으로 아웃바운드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너무 인바운드에만 머리를 묶지 마세요. 예. 그리고 도메스틱 헬스케어 의료관광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투어리즘 시스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겠죠. 예, 레이퍼의 투어리즘 시스템 모델인데
뭐 이런 거예요. 항상 generating region이 있고 destination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의료관광으로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의료관광으로 엮으면 뭐가 될까요? traveler generating region이 있죠. 자, 관광객을 보내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의료 관광객, 환자를 보내는 지역, 환자든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내는 국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했을 때 치료 목적으로 하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트래블러 제너레이팅 리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리스트 데스티네이션이 뭐 인도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가면은 뭐가 됩니까? 트랜sit 루트가 있죠. 뭐 그래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자, 이동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료관광도 뭐예요? 환자를 보내요. 혹은 어떤 특수한 건강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이동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액티비티를 즐기고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동이라는 게 의료관광에서도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거, 뭐 그런 것들도 의료관광의 시스템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학적 개념으로 의료관광을 이해한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관광학,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배워놨었던 그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보건의료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트레이딩에 관련된 아웃소싱, 경영학적 아웃소싱에 관련된 얘기고, 관광학은 조금 멀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 베이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impact of 뭐 travel and tourism.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싶은 거죠.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의 임팩트가 무엇일까? 보시면 됩니다. environment impact가 있어요. 자연적인 거가 망가진다든지 파괴가 된다든지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료관광을 해서 어디에다가 스파를 만든다든지 어디에다가 달라소 테라피를 하기 위한 해수욕에 관련된 트리트먼트 장소를 만든다든지 자연스러운 걸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파괴를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을 한다고 하는 곳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양양에 가보시면은 그린야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뭘 하냐면 탄산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탄산온천은 뭐냐면 물이 뜨겁지가 않은데 차가워요. 그런데 사이다처럼 이렇게 탄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색약수 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호텔에서 온천을 하다가 의료관광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뭐 비싸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후로 뭐가 됐냐 그러면은 그 오랫동안 약수터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 물이 안 나온다는 거. 호텔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오염물질이 당연히 호텔이 들어서면은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컬에 대한 트라디션이나 뭐 로컬 그 지역 주민에 관련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관광이라는 거는 역시 호스트들하고 연결이 됐고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의료관광을 한다, 태국에서 의료관광을 한다 했을 때 특히 개발도상국일 경우에 그러한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일자리를 만들고 아니면은 인컴 멀티플라이어라고 해갖고 낙수 효과죠. 무엇인가 내가 호텔을 지으면서 인원이 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점도 되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뭐 이러한 장점은 있겠지만 뭐 그러한 것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인도 같은 거, 태국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에서 큰 메디컬 그룹이 들어와서 의료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련된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자, 다음에 이제 key themes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 수업을 2개를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안 듣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이나 글로벌리제이션이나 ICT나 크라이시스 앤 디제스터가 관광에 있어 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관광 경영에 있어 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레이션, 통합에 관련된 얘기죠. 이 통합에 관련된 주제, 글로벌리제이션, 국제화, 글로벌화에 관련된 거, ICT에 관련된 거, 그리고 크라이시스나 디제스터, 위기나 재앙에 관련된 얘기들, 요게 이제 관광에 있어 갖고 가장 핵심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엇인데 관광기업들도 기업은 항상 인테그레이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뭐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나눠져 있는데 무엇인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업체들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수평적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forward integration, backward integration 그래서 후방 상향 그래갖고 앞뒤로 해서 어떠한 이제 유통망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유통이 만약에 판매까지 들어간다든지 생산까지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무엇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 어떤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의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시너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거의 가장 핵심이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시장의 리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각화라든지 아니면은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게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래서 쉽게 해서 인테그레이션은 각 분야에서 시너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인수합병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수직적, 수평적 통합. 자, 글로벌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국경이 없이 움직이게 되는 시대가 되겠죠. 관광은 특히나 국경을 넘어갖고 이동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ICT가 발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변했죠. 항공권도 그러니까 여행사의 경영도 변하고 호텔의 경영도 변하고 항공사의 경영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자,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의 ICT 개발로 병원도 너무 많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ICT가 ICT가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OC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OCS 아니면 EMR 그래서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에서 전자 의무 기록 그리고 뭐 OC에서 처방 전달 시스템 아니면 PACS 그래갖고 팍스랄에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그래서 영상 뭐라 그러죠? 전달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주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나온 영상이 있죠. 그거를 필름으로 인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들고 가진 않아요. 기사가 해당 과에다 넘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탁탁 보면서 이렇게 막 찝으면서 하얀 거 뒤에 백스크린 들어온 다음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영상을 찍고 판독하는 시스템이었으면은 이게 90년대 한국은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긴 한데 IMF 그 이후로 뭐가 됐냐면은 컴퓨터로 보는 시스템으로 변했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그만 의원에서는 여전히 필름을 쓰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ICT가 발달하면서 찍으면 그 영상 자체가 해당과 의사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의사가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죠. MRI 영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 병원 내에서만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병원들끼리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도 어떻게 돼요? 해외도 지금은 CD를 구워가면 돼요. 모든 기록을 CD에다 구워서 가면 돼. 옛날에는 종이로 뽑아서 갔단 말이야. 자, 이런 것처럼 ICT가 발달하면서 아니면은 보험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겠죠. ICT가 발달하면서 국제보험사와의 협력 관계도 엄청나게 편해지게 됐고 자, 그런 식으로 편해지게 됐고 그 이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메디컬 코드, 그러니까 의료 원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고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크라이시스 앤 디제스터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곳에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뭐 이런 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된다? 관광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한국에 많이 와서 성형을 받았는데 뭐 무슨 사태였죠? 사드 배치 사태 한 방으로 확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관광에 관련된 그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청담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성형외과나 이런 곳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국제적인 어떠한 그 테러라든지 하면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의료관광 자체가 과거처럼 막 중국인들이 줄 서서 수술받고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으면 그것처럼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그 통합에 관련돼서 잠깐 끊고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